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력서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이력서를 읽다 보면 한 번만 면접 보고 사람을 뽑지 말자. 3번 정도 보자. 네. 이면에 있는 중소빌딩,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어떤 상가, 뭐 아파트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떤 로드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대로변인데 좋은 자리니까 치킨집 하세요 이러면 거기가 100% 망하는 거고.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안 뽑아줘서 문제인데,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풀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네네. 거기서 오는 뭐 고민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력서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이력서를 읽다 보면 안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은 있어요. 내가 고민을 거쳐서 채용해서 몇 달을 가리켜서 영업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독립시켰는데 네. 세월이 반년이 지났더니 내 시력이 나빠진 건지 내가 내 눈을 때려야 되는 건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한다. 실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네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무조건 실적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영업지역은 을지로 3가로 정했으니 을지로 3가에 블러킹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동네나 막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직접화가 안 돼가지고 계약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경고를 계속해요. 을지로를 해라, 을지로를 해라, 본인의 지역을 사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수를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그 사람이 갉아먹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하고 진짜 안 되겠으니까 당신은 부동산업이 안 맞는다, 다른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그거는 둘 다 손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그 들인 시간이 서로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정말 잘 뽑자. 한 번만 면접 보고 사람을 뽑지 말자. 3번 정도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꼭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이제 그 구직자를 위해서라도. 그럼요. 이제 이번에 쓰신 책에서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주로 하시는 뭐 업무용이나 상업용 지금 부동산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넘쳐나는 공실이나 폐업 상가가 많은데도 이런 시기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주로 추구하고 있는 대형 건물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경기 여파가 아주 크진 않아요. 공실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면에 있는 중소빌딩,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어떤 상가, 뭐 아파트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떤 로드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했으니까 저 가게가 영업이 잘 안 된 것이지,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쵸. 재밌는 거는 어떤 한 스트리트에 모든 가게가 닫은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옆에 가게는 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 옆에 가게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안 망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가게는 분명히 어떤 다른 브랜드의 커피숍이 있는데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는 경기도 경기지만 누가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명동상권이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랑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부동산이 단순 중개만 하면 안 되고 네.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상가를 이제 소개를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워크인이나 전화로 나는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자리를 알아봐 달라 이랬을 때 부동산이 그냥 5천에 300짜리 좋은 가게가 있으니까 그냥 그 가게가 치킨집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게를 찾는 사람한테 여기서 치킨집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냥 권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은 망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업력이 높은,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치킨집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내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인데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 내 고객이 왔어. 그러면 저기서 치킨집을 했을 때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기는 커피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세서리나 옷가게는 돼도 치킨집을 하기에는 배우 세대가 너무 없다든지 배달하는데 오토바이를 대기 너무 힘들다든지 치킨집이 가져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합한 가게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손님이 왔으니까 이 가게가 싸요 이렇게 해서 하면 계속 폐업이 양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니 경기와 상관없이 저기는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럼 장사가 잘 되는 동네 그 가게에 가서 한 30-40분 정도만 그 가게를 바라보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기는 코너긴 한데 저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화단 있는 쪽에 공간이 한 5m 정도 있는데 저기에 오토바이가 계속 되면서 배달을 해가는구나 라든지 여기는 5분, 10분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저렇게 있어서 여기는 좀 동떨어진 가게긴 하지만 배달 시켜 먹기 굉장히 좋은 치킨집이구나. 왜냐면 치킨집을 가서 통닭 2마리 주세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치, 이제 없죠, 그런 다 경우. 배달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로변인데 좋은 자리니까 치킨집 하세요 이러면 거기가 100% 망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중개사들은 그 치킨의 어떤 시장 유통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치킨을 먹는 거에 대한 트렌드까지도 조사해보고 적합한 물건을 딱 선택해서 중개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력 없는 부동산 업체들을 다 제끼고 내가 독보적으로 그 동네에서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님과 그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 업에 대한 마인드에서 참 많이 배우거든요. 네. 오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기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도 사실 공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지어서 공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좀 깨어있고 생각 있는 공인중개사라면은 진짜 뭐 새로 막 지은 데는 또 한 뭐 6개월 정도 지난 데는 이제 공실이 길어지니까 임대료를 다운될 여지도 많고 하니까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새 건물에 임대료도 낮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면은 이게 중개 수요를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뭐 작은 업체니까 이제 저한테는 오지 않겠지만 그런 부동산들이 사실 뭐 저한테 연락이 오나 뭐 명함을 뭐 붙여놓고 간다든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에 일을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진짜 그 결과의 차는 어마어마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가산 디지털을 말씀하시니까 네.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저층 상가 그리고 뭐 플라자 상가 막 지어놨는데 그 분양은 됐는데 임대가 안 된 곳들, 그쵸. 이런 곳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지인 중에 그런 곳에서 부동산을 오픈하신 분이 뭐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흔들림이 이제 시작되면 울산바위 흔들리듯이 관성을 이용해서 흔들다 결국 그 돌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올해 분양됐는데 임대가 안 된 상가를 가보시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임대 사인이 한 10개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맞아요. 막 붙어 있고,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상가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이 꺼져 있는데 사채를 쓰라부터 시작해서 오만 찌라시가 맞아요. 그 안에 쓰레기처럼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여기도 비어있네, 그럼 그 상가 주인을 알면 얼마에 내놓을 건지 그 정도면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물어보고 저도 현수막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10개 중에 11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만 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스며들어야 돼요. 건물주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30평짜리 상가를 네. 평당 4천만 원에 분양받았다고 따지면 그 조그만 상가가 백다방 할 정도의 그 크기에 그 상가가 1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12억을 캐시로 샀을까요? 아니죠. 부채를 다 꼈겠죠.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속이 쩔쩔 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쩔쩔 끓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 중개업자가 아니라 네. 이 가게의 주인이다. 그 관점으로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 생각을 해보라고 제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가격 상황을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해라. 사장님, 여기가 현수막이 10개도 넘게 이 안에다 붙어 있는데 제가 손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오랫동안 안 나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안도 들여다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 해가 가니까 제가 그 현수막을 떼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옆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니 혹시 저한테 그 관리사무소 통해서 제가 그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바로 옆이니까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게가 나갈 수 있도록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도 거기다 임대 사인을 붙여놓고 수시로 제가 거기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너무 어둡게 돼 있으니까 관리비 너무 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이라도 불을 좀 켜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자기 가게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얘기한 대로
현수막이 지저분해 보이네.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던 그 부동산이 새로 붙인 현수막이 저거구나. 그리고 아내가 깨끗하네. 그걸 인지하잖아요. 그 인지할 정도의 시간을 줘요. 3, 4일이라도. 그리고 그 청소해놓은 거를 찍어가지고 보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 게 비포, 애프터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 내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부동산인데 청소를 해줬네. 그럼 약간 살가운 마음이 가잖아요. 그 상태로 안에서 찍은 사진을 며칠 있다 보내주면서 사장님, 가게라는 게 로드샵이 안에가 잘 보여야 되는데 현수막이 저렇게 많이 붙어있으면 오래 비어있고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제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한 3개월 정도 전속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저 업체들한테 공동중개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 현수막은 다 치우고 현관문 앞에다가 깔끔하게 전화번호 하나만 깨끗하게 붙이고 안에 속이 다 들여다보이도록 하고 필요하면 전기 켜놓는 관리비 제가 내더라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나오셔라. 그럼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저한테 납득을 하고 전속을 주게 되면 그 임대 사인 붙여놓은 곳들한테 제가 그거 다 떼시고요. 대신에 노력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수수료 발생하는 거에 7, 80%는 사장님이 손님을 붙이시면 물건 수수료도 사장님이 다 대부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현수막은 제가 뗄게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현수막을 떼버리고 안에 환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환하게 안에가 깨끗해 되어 있는 공실과 똑같이 쭈루룩 비어 있을 텐데 덕지덕지 붙여 있는 그 상가를 딱 비교했을 때 네일샵 하겠다는 아가씨 분을 모시고 가서 104호도 비어 있고 107호도 비어 있는데 두 개 하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깨끗한 가게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공실이 많이 생겨도 돈을 못 버는 거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의 부동산에서 다닐 때 실적과 관련돼서 미국 본사와 그 화상회의를 하는데 한국의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러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전쟁이 났냐? 그래서 아니, 지금 전쟁이 난 나라에서도 실적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런 핑계를 대지 마라. 니네가 영업을 안 한 거지 왜 경기 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저희 어떤 건물주가 세상이 다 망해도 내 건물은 비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수수료를 많이 줄 테니까 내 건물이 비지 않게 관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정신적인 그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공실이 많이 생겼는데 공실이 많이 생긴 거는 상관없고 나한테 기회를 준 고객의 물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잘 돼 있는 가게 사장님을 꼬셔서 내 비어있는 공실을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한테 일을 의뢰한 사람의 건물을 비게 만들지 않겠다. 약간 그 마인드만 갖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탓 안 하게 돼요.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찌라시 하나 붙여놓고 나 일 다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대표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그 안을 또 청소도 해야겠다, 뭐 옆에 외관에 뭐 막 붙은 것도 떼야겠다, 이런 걸 다 해야지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크고 또 그게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그 우화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부자가 여름에 이제 물놀이 할 때 애들 태워야 되니까 페인트 공한테 그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그 보트 칠 좀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배 타고 놀라고 했는데 그 배 주인이 섬뜩한 거죠. 예전에 그 배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페인트 칠만 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아들이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헐레벌떡 갔더니 잘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배를 살펴봤더니 배에 고장난 부분이 메워져 있는 거죠.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공한테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번에 배 칠하다 보니까 배의 본질이 뭡니까? 물에 띄우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그 본질이 있잖아요. 상가면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본질에 집중해서 어차피 배를 띄울 건데 칠하다 보니까 구멍이 보였는데 내가 할만하니까 상가를 청소한다. 내가 할만하니까 그 배에 거기 구멍 메웠어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페인트공으로 보겠어요? 은인으로 보죠. 중개를 하는데 그냥 나는 중개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재산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임차인을 저 건물에 입주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2년 후, 3년 후가 편안할 수도 있고 잘못된 임차인으로 인해 가지고 속병에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채우고 수수료 0.9%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